안녕하세요. 그림책 아티스트, 오늘은 유리 작가 편입니다. 유리 작가 그림책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감탄사와 함께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을 그릴 때까지 작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사물과 함께 보냈을까? 또 책 한 권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그 시행착오를 거쳤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작가입니다. 오늘 저희가 유리 작가의 그림책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실적으로 세계를 묘사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작가의 첫 작품이 바로 돼지 이야기라는 그림책입니다. 작가는 도자공예를 전공했지만 이렇게 평면의 작업을 하는 그림책 작가가 되었는데요. 계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영국에 놀러를 갔었대요. 그런데 굉장히 큰 서점을 찾아갔는데 그 전까지는 서점에서 어린이 책 코너를 가본 적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어린이 책 코너에 천장 가득 꽂혀 있는 어린이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림책이라는 게 많고 세계에 내가 몰랐던 그런 세상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몇 년 뒤에 그림책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날의 경험이 큰 계기가 됐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리 작가가 그 전에 이제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인터뷰들을 살펴보면 입시 미술 강사로도 오랜 시간을 지냈다고 하고요. 또 입시를 위해서 데스생을 한다든가 투시를 한다든가 정확한 인체 비례에 맞춘 그림들을 그리는 일을 본인도 많이 연습을 했고 또 학생들도 지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리 작가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가는 첫 번째 그림책인 돼지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사실 저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우리가 그림책에서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에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회적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우리나라에는 구제역이라는 질병이 돌았고요. 그 당시에 구제역 사태로 인해서 돼지 약 332만 마리가 정말 어떻게 저도 말을 못하겠네요. 거의 살아있는 상태로 죽임을 당하고 또 땅속에 묻혔습니다. 돼지는 332만 마리였고 소는 15만 마리 정도가 살해됐습니다. 사실 어떤 생명을 처분한다는 일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죠. 돼지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그림책입니다. 작가는 2010년 구제역 파동을 지켜보면서 이것을 그림책으로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고 작업을 하죠. 사실 이 자료조사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그 전에 이루어졌던 작가의 모든 과정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표지에 있는 돼지를 보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살아있는 돼지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까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도시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은 돼지라는 생명체의 이 보송보송한 솜털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슈퍼마켓이라든가 시장에서 죽은 돼지 고기를 만나죠. 그런데 이 작품은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사실을 기록한 넌픽션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펼칩니다. 작가는 처음에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될까 고민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해요. 살처분 동영상을 보면서
자신이 이걸 그릴 수 없겠다라고 포기할 것 같은 순간까지도 이른 적이 있고, 또 책에 이걸 담는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야만 독자들이 이 상황과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제 이걸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자료도 이제 건식 재료를 쓰고 흑백의 재료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뭐 몸도 마음도 다 완전히 회색빛이 되는 것 같은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면지에서 하늘에 눈이, 진눈깨비가 내리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제가 아까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라고 했는데, 가장 많은 살처분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계절상 겨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 흩날리는 눈발 속에서 돼지를 죽이고 또 돼지를 묻어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세상을 떠났던 돼지들을 이 첫 장면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속표지로 들어가면 속표지 안에 이렇게 돼지가 저를 보고 웃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게 만들어요. 이 돼지는 저를 보고 활짝 웃는데, 이제 그 다음 장면에 2010년 겨울 우리나라에는 돼지가 1000만 마리쯤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있는 돈사라고 부르죠. 돼지가 사는, 그 사육당하고 있는 농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농장이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돼지의 삶을 담담하게 그리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어미돼지는 평생을 폭 60cm, 길이 2m쯤 되는 사육 틀 속에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1년에 2번 새끼를 낳을 때에만 분만사로 옮겨집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미돼지가 분만사로 옮겨지기 전까지 사는 곳을 이렇게 위에서 부감샷으로 보여주는데요. 네, 폭이 60cm라고 그랬죠. 이렇게 꽉 찬 어떤 틀 안에서 오직 그 생존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어느 순간에 도축될 때, 우리들의 어떤 밥상에 오르기 위해서 도축되는 순간까지 이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새끼 돼지들이 어떤 식으로 처우를 받는지가 또 텍스트와 그림으로 나오는데, 정말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아주 담담한 문체로 쓰기 때문에 더욱더 비극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말 비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이런 돼지들은 당연히 질병에 걸리기가 쉽죠. 그 돼지들이 이제 아프지 않게 하려고,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아있게만 하려고 항생제를 놓고 많은 약물을 넣은 주사를 맞춘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돼지들의 살처분에 관한 장면은 제가 여러분이 그림책을 직접 보실 수 있도록 내지를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사실감이 어디서 왔는가 해서 한 가지 좀 저희들에게 단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유리 작가는 부모님이 한우 목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목장에서 자라는 소아돼지들하고 아주 가까운 어린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사에 가두어두는 형태의 목장이 아니고 방목형으로 초록색 들판에서 이제 소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목장에서 자랐다고 해요. 한쪽에 울타리를 쳐서 소들은 그냥 반야생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제 농장이었는데, 학교에 다녀오면 유리 작가가 놀 사람이 오빠하고 동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동물을 키우고 또 동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식물을 키우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늘 지켜보면서 성장했고, 살아있는 것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다,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이 돼지 이야기는 이제 동물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다음에 저희가 볼 대추 하나는 식물이죠. 나무에 달려있는 대추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세 번째 작품은 수박이 먹고 싶으면이라고 해서 수박밭에서 자라는 먹음직스러운 수박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식물과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도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게 된 데에는 유리 작가의 유년 시절의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유리 작가의 이제 4권의 그림책을 보면 13년, 15년, 또 17년, 그리고 21년, 13년부터 지금 7년에 걸쳐서 작가가 간격을 두고 단 4권의 책밖에 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보통 그림책 작가들이 한 권을 작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유난히 유리 작가는 작품의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작가의 책을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교하게 그리려면 일정한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아주 사실적인 작업을 하는 유리 작가의 그 작품 세계를 이전에 어떤 작가들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나 생각해 보면 1986년에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받았던 로버트 잉펜이라는 그림책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도 극사실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한 대단히 정교한 접근을 하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는 작가였고요. 또 가까운 일본에는 이세 히데코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는 뭐 악기라든지 또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보고 또 그것에 숨결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는 장인들, 또 그런 생명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그림책으로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세이 데코나 로버트 잉펜과 유리 작가가 또 비슷한 하나의 측면은 모두가 수채 그림을 즐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유리 작가의 작품 4권 중에서 일단 첫 번째 편에서 돼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작가가 왜 이렇게 사실적인 작업에 처음 도전하게 됐는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편에 이어서는 유리 작가의 나머지 3권의 작품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작가는 어떤 심성 상태로, 저희가 철학에서 심성 상태라는 말을 해요. 그 작가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작업하는지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유리 작가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